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구조를 좀 더 많이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조를 가지고 수익을 누적해서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수익으로 이어지는 글들을 꾸준하게 만드는 그런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뭐 하나에 막 500원 막 이래요. 아주 작은 잔돈 같은 거잖아요.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 앞으로 내가 이 활동을 계속 이어간다? 영원으로 억까지 모으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나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저는 마이너스 2천만 원 카드론에서 출발해서 억대 연봉으로 갔거든요. 네, 저는 제가 실사하기 때문에 이거 가능해? 라고 하면 무조건 되지, 내가 했는데 라고 확신적으로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한국에서 직업이 29살 때까지 13가지나 있었어요. 그래서 30이 되기 이전까지 마땅한 뭔가 커리어도 없고 이력서를 쓸 한 줄도 제대로 된 게 없었고, 또 호주라는 그 시드니에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중요한 남들이 취업하는 그 사회 초년기 시절을 저는 다 호주라는 낯선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스펙도 없어. 그리고 그 당시는 저 세대는 스펙 중심 사회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엄청 막 대외 활동, 뭐 서포터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인턴 이런 거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스펙 쌓아서 막 대기업 가고, 이게 진짜로 막 중요하던 시기였는데 저는 그 중요한 모든 시기를 다 날리고 호주라는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막 어학연수 하고 오피스 막 12층에서 신발 가게도 하고 막 환전소, 환치기 하는 환전소도 하고 별의별 직업군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지 했을 때 굉장히 저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 꿈도 목표도 없는 진짜 뭔가 루저 인생? 그 당시에 루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런 약간 밑바닥 인생 같은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1원 한 장 없이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옷도 사야 되고 뭐 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 가장 어려웠어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사실 호주에서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학연수로 점수도 굉장히 어학 점수도 높게 나오고, 사실은 이제 오퍼를 신청해가지고 풀오퍼가 나왔어요, 대학 갈 수 있는. 근데 그 당시에 부모님이 이제 지원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이제 학교도 다 합격이 된 상태에서 제가 학교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 저한테도 되게 아픈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태로 다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와서 진짜 일어난 적 없이 부모님한테 지원할 수도 없는데 지금 당장 나는 쓸 돈이 필요했고, 그 당시 엄마가 좀 돈을 좀 이렇게 융통해 주시기를 바래서 다행히 제가 신용등급은 1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드론을 받았더니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빚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던 어떤 시기에 제가 어떤 커뮤니티 모임에 들어가서 뭐 꿈 그래프를 그려봐라, 네가 원하는 목표를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해서 처음으로 저라는 사람을 고민하고 저라는 삶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했던 내가 모든 이력들 중에 내가 가장 잘하고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제가 사람을 모으고 글을 쓰고 그리고 뭔가 기록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연극영화과 나서 촬영 전공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진 찍고 뭐 영상 찍고 이런 기록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저한테는 익숙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다가 지금의 직업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만나서 억대 연봉을 잃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야, 블로그가 돈이 돼? 라는 얘기를 하면 제가 딱 한마디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난 블로그로 집도 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리얼이거든요. 누군가는 야, 그거 요즘 누가 한다 그래? 라고 말하지만 그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1등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카테고리는 아무리 작은 시장이어도 반드시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또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자랑 잠깐만 하자면 제가 상위 0.1% 블로거거든요. 전체 블로거 전체에서 상위 0.1%입니다. 때로는 지수가 0.0%로 나오기도 해요. 이런 에러 지수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탑 티어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그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정확한 최저가 지수, 정확한 글의 상위 노출 방법을 알고 알려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저는 강의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런 어떤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저한테는 영원에서 억대 연봉 갈 수 있었던 특급 노하우였던 것 같아요. 돈이 없던 시절엔 노력밖에 없다고들 하지만 대표님은 구조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이거에 대한 너무나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요. 제가 29살 때까지 13가지 직업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쟤 진짜 허투루 살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 모든 직업에서 굉장히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너 진짜 잘한다. 너 정말 노력형이구나. 너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가는 곳마다 제가 그만두는 걸 막고 말리고 진짜 다리를 붙잡을 정도로 그렇게 저는 인정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하나도 벌지 못했어요. 29살에 제 돈에 수중에 있는 돈이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아, 노력만 한다고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를 29살에 정말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뭘 안 했지? 어떤 걸 못했지? 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세상에 돌아보고 제가 와보니 결국에는 저는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 없이, 그리고 어떤 목표나 어떤 명확한 그 가고 싶은 방향성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았던 거예요. 그냥 노력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력의 방향이 얘가 뭘 원하는지 하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진짜 적극적으로 돕지 않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지금 30이 다 된 나이에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2천만 원이지? 너무 한탄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달라지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제 바꿔낸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굉장히 시스템을 갖춘 삶을 살고 있어요. 우선 저라는 사람이 어떤 성장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그 성장의 방향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구조도 있고, 또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구조도 만들었고, 내가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곳들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진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 나 진짜 노력한데 근데 나 왜 지금 이 자리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돌아보세요. 본인을 돌아보시고 내가 그동안 놓쳤던 게 뭘까? 저처럼. 그리고 내가 남들과 다르게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난 하지 않았던 게 뭘까? 이런 부분들 돌아보시면서 한번 진지하게 인생에 대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원에서 억 단위 수익으로 성장하시면서 가장 크게 바뀐 전환점은 무엇이었나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바뀌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메뉴판에 약간 밥값이든 뭐 주유소의 주유 금액이든 이런 것들을 그전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따져보고, 이게 개당 단가가 얼만데 저기가 더 싸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너무 없을 때는 정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그냥 언제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 언제든 내가 가고 싶은 게 있어, 언제든 사고 싶은 게 있어, 이럴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일부의 자신감이 생겼고, 그리고 저는 사실 효도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29살 때까지 뭐 내가 마이너스 2천만 원인데 내가 언제 엄마 아빠한테 뭐 밥 한 끼를 샀겠어요? 맨날 그냥 의존적으로 살았었죠. 그리고 이제 진짜 엄마 아빠 집에 얹혀 살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뭔가 생계를 저 스스로 유지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여윳돈을 갖게 되면서 가족들에게 되게 좋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가장 행복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뭐를 갖고 싶어, 하고 싶어 이런 얘기가 있으면 해!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식의 어떤 되게 편안하게 그것을 예스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못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엄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래 해! 이렇게 하는 게 이제는 당연한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엄마 아빠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저희도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딸을 생각하는 마음은 되게 크시지만, 가끔씩 저에게 나 이게 하고 싶다 라고 이제 흘리듯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뭐 아주 작은 거긴 하지만 엄마가 이제 노후를 이제 어떻게 즐기실까 고민하시다가 엄마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동아리를 만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SNS도 하고 이제 포스팅도 하고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그럼 엄마 뭐 하고 싶어? 라고 여쭤봤더니 그 식객에 나온 그 식당 있죠. 맛집 식당을 전국 투어를 하면서 다녀보겠다. 그걸 이렇게 좀 기록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몰래 이렇게 500곳의 식객 그 식당에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책을 딱 주문해가지고 엄마한테 깜짝 선물하려고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소소한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게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억 단위 수익을 내기까지 단계별로 봤을 때 월 수입이 어느 시점부터 눈에 띄게 달라졌나요?
제가 이거를 지금 사실 이번 이런 어떤 과정을 준비하면서 제가 강의 과정 준비하면서 수익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던 부분인데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거의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찍고 이제 출발을 되게 잘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약간 우상향을 그리다가 한 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코로나 시기에 이제 한 플랫폼을 만나서 그때 이제 한 달에 한 1억 3천 정도 되는 돈을 벌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한 1억 5천 정도 됐나? 네, 다른 수익까지 합치면 그렇게 이제 돈을 벌게 되면서 매출이 한번 급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블로그 강의를 런칭했고 그 강의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강생분들도 그때 당시에 이제 진짜 몇만 명이 되는 수강생을 한 번에 다 같이 만날 수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실 이 한 번의 점프업이 저는 딱 한 번의 로또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지나가고 사라지는 일이구나. 앞으로는 없을 나한테 뭐 일생일대 정말 그 로또 맞은 날 같은 날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람의 돈그릇은 한 번 그 돈그릇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도 그 돈그릇에 대한 규모가 유지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전에 벌던 어떤 억대 연봉이 있었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됐단 말이에요. 두세 배 가까운 돈을 벌게 됐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한 번 점프업이 되니까 그 금액을 완전히 똑같이는 가지 못하지만 거의 합당한 금액을 또 그 다음 해에 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돈그릇이 처음에 이제 커지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고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때 당시에 뭔가 큰 영향력이나 큰 전환점이나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저는 MKYU의 김미경 학장님의 어떤 서포트를 통해서 제 강의가 굉장히 많이 팔렸던 것처럼 어떤 카테고리의 강자가 한번 탁 끌어올려주는 그 분야의 어떤 영향력자가 한번 탁 끌어올려줬을 때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면 그때 한번 큰 운을 맞는단 말이죠. 그때 그 운을 맞았을 때 내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그걸 맞이하느냐,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나의 돈그릇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점프업 하고 나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저도 하향 곡선을 좀 크게 겪었어요. 그게 사실 최근에 한 3, 4년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개인사가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매출이 줄었어? 라고 하면은 이제 우선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들을 좀 봐주셨었어요. 제가 이제 싱글맘이고 12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이랑 같이 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집이 근처셔서 항상 돌봐주시고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어머니가 이제 무릎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거의 걷지 못할 정도로, 다리가 진짜 이렇게 휠 정도로 엄마가 정말 끝까지 참고 해서 수술을 되게 미루셨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다리가 휘는 정도까지 상태가 안 좋아지실 때까지 버티시다가 결국엔 무릎 수술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목돈이 나갔어요. 엄마가 이제 젊은 시절에 실비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되게 큰 목돈이 한번 크게 나갔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머니가 아기를 봐주시니까 제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되게 확보가 많이 됐던 사람인데 그 모든 시간이 다 이제 막히게 된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거동을 못 하시니까 집에서 살림도 해야 되죠. 새끼 밥도 먹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굉장히 생활고를 겪게 되는 시기가 와버린 거죠. 거기다 저는 좀 집도 사고, 그리고 뭐 오피스텔 같은 것도 사고 해가지고 일부의 대출금 같은 것도 좀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크게 여파가 왔던 것 같아요. 그 시기 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엄청 잘 벌고 있던 그 시기에서 갑자기 자발적이 아닌 되게 뭔가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제가 일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서 매출이 확 줄어드는 시기가 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재밌는 건데요. 제가 돈을 많이 벌고 할 때는 몰랐던 건데, 돈을 적게 벌어보고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을 늘려봤는데 그래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굉장히 하드워커여서 나는 진짜 열심히 사는 게 그냥 기본값이고 내가 집에 없는 게 기본값인데 어쩔 수 없이 집에 있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벌게 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벌이가 뭐 아주 나쁘지 않고, 그리고 그 돈으로도 어떻게든 생활이 유지되는 걸 보니까 잠깐 좀 휴식을 취하고 싶다? 약간의 안식년을 취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들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에 또 이게 나쁜 일은 또 계속 같이 오잖아요. 그때 또 이상한 스토커가 한 명 붙어요. 그래서 거의 한 1년 반을 저한테 매일매일 전화해서 끊고 이상한 이런 협박성 있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제가 또 외부 활동에 대한 약간 위협을 느꼈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내가 밖에 나돌아다니는
다니지 말라는 시기인가 보다. 나보고 좀 쉬라고 하는 시기인가 보다. 뭐 예를 들면은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면 나 지금 겨울인가 보다. 좀 쉬자.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일을 좀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땐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제가 그래도 고정급을 받는 건 중요하니까 저는 이제 본업이 마케팅 하는 일이다 보니 이제 기업들이 저한테 항상 야 우리 회사 와서 일 좀 해줘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회사들 중에 이렇게 하나씩 골라서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하루에 하루 이틀 정도 출근을 하면서 월급 남들의 월급 정도 수준의 비용을 받으면서 조금 지냈던 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계속 성장 곡선으로 가다가 엄청 크게 하이를 찍었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또 평균 유지를 하다가 확 내려온 어떤 시기를 갖고 있다가 지금 제가 2025년부터는 나 이제 다시 좀 뛰어야겠다. 다시 재밌게 해야겠다 했더니 또 다시 그 중간 고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여유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좋은 그런 뭔가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회복이 많이 되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계신 돈 관리 루틴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은 제가 그 보수적으로 저를 좀 움츠리고 있었던 그 겨울 같은 시기에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나 이제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보다는 좀 조용히 일하고 약간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구조를 좀 더 많이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시작했던 게 사실은 미국 주식 투자 같은 것들도 좀 시작을 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돈을 모으는 것도 했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좀 좋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저축처럼 그냥 쌓아놓기만 해도 돈이 벌리고 지금도 되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요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미국 주식시장 굉장히 좋은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작은 돈이라도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패턴들을 좀 만들어내서 시스템으로서 또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뭐를 했냐면 그전에는 제가 원래 그 초창기에 블로그로 세일즈, 물건을 팔고 공동구매하고 이런 걸로 이제 창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제가 교육시장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 이제 교육하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라는 것에 어떤 그 괴리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파리피플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실은 여러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뭐 강의팔이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이미지적인 부분들 때문에 제가 되게 어떤 판매나 유통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인생 설계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보니 이 교육도 물론 저는 평생 할 거지만 누굴 가리키는 것에 보람을 느껴서 평생 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으로 일하고 내가 시간으로 일하고 내 에너지로 일하는 거 말고 내가 가장 잘하는 글 쓰고 남에게 뭔가 소개하고 나의 경험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조를 가지고 이제 수익을 누적해서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세일즈에 관련된 글,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 것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글들을 꾸준하게 만드는 그런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액이 벌릴 때도 있어요. 뭐 하나 뭔가 팔려요? 뭐 클릭하고 뭔가 팔려요? 뭐 하나에 막 500원 막 이래요. 아주 작은 잔돈 같은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그게 하나하나 쌓이잖아요? 그럼 어느 날 나한테 갑자기 월에 막 치킨 값이 들어오고 또 그 많은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 앞으로 내가 이 활동을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 이게 진짜 제2의 연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루틴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에서 이런 구조나 루틴도 직접 배워볼 수 있나요? 네, 제가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로 지금 벌써 13년, 14년 정도를 활동하고 있고 블로그 전문가로도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고 저라는 사람 자체가 저의 인생 설계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또 블로그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길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쇼핑 커넥트라는 강의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강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좀 자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는 블로그는 상위 0.1% 블로거입니다. 그래서 최적화 지수는 거의 9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똑같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정확히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되게 엄하게 배우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고 심지어 저는 대행사들과 뭔가 일을 하면서 저한테 원고를 주거나 이렇게 하세요라는 어떤 가이드를 줄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아닌데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는 대행사조차도 정확한 블로그를 잘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오류라든지 잘못된 방법을 배워서 가시면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는데 속도도 늦춰지고 성과를 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라는 사람 만나서 한번 저 믿고 같이 이 강의 들어보시면 제가 진짜 성실함을 가지고 그리고 친절한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진짜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저 만나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제 수강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재인 강사를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근데 한 번만 만난 사람은 절대 없을 거다. 내가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누구보다 더 제대로 알려주는 강사라는 걸 실제로 수강해보신 분들이 다 경험하시고 정말 지인의 추천으로 저는 지금까지 성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 좋다 해서 사람들 끌고 오는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강사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실제 현업 블로거로서 활동을 했고 이제 세일즈 블로그로 블로그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유통에 대한 부분을 놓지 않고 세일즈를 하면서 이 현업에서 가져갈 수 있는 세일즈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 녹인 쇼핑 커넥트 강의이고 2025년 8월에 생긴 강의라서 이거는 완전히 초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시작을 못하고 있지만 이제 알게 된다면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진입할 시장입니다. 이 초기 시장을 여러분들이 빨리 저와 함께 시작하셔서 잡으신 뒤에 저랑 같이 그냥 이렇게 잔잔한 성장 말고요. 고속, 초고속 성장을 함께 이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